60세 이상이라면 밤마다 뒤척이며 왜 이렇게 잠이 안 올까 한숨을 쉬어본 경험이 많으실 겁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어서 잠이 줄어드는 건 어쩔 수 없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보면 그것은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나이가 든다고 해서 반드시 불면증이 심해지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어떤 습관 하나가 조용히 여러분의 깊은 잠을 훔쳐가고 있습니다. 놀라운 건 이 습관이 대부분 아주 사소해 보이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설마 이게 불면증의 원인일까 하고 무심코 넘겼던 행동이 오늘의 피곤함과 내일의 무기력을 만드는 진짜 주범일 수 있습니다. 의사로서 저는 수많은 60대, 70대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공통된 한 가지를 봅니다. 그들은 약보다 더 강력한 수면 방해 요인을 매일 반복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들으시면 좋은 수면 습관 4가지와 불면증을 악화시키는 나쁜 습관 4가지를 정확히 알게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 습관을 오늘 밤부터 당장 멈추거나 바꿀 수 있다는 희망입니다. 지금 이 순간 시청자 여러분은 어느 도시에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함께 이 영상을 듣는 분들과 마음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작은 참여가 여러분의 기억에 더 오래 남습니다. 과학적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후 깊은 잠, 서파 수면은 기억력과 면역력, 심장 건강을 지켜주는 핵심 자원입니다. 그런데도 왜 많은 분들이 나이 탓만 하며 불면증을 방치할까요? 학자들 사이에서도 논쟁이 있습니다. 어떤 연구자는 뇌 속의 수면 시계가 노화와 함께 약해진다고 말하고 또 다른 학자는 생활 습관이 절대적이라고 주장합니다. 두 의견이 맞부딪히지만 환자들의 실제 사례를 보면 저는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습관의 힘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할머니는 30년 동안 밤마다 자기 전 TV를 보셨습니다. 그게 없으면 잠이 안 온다고 하셨지요. 하지만 불면증은 점점 심해지고 아침마다 몸이 무겁다고 하셨습니다. 단지 침대에서 TV를 보는 습관을 끊고 대신 짧은 호흡 명상을 하도록 바꾼 뒤 단 3주 만에 새벽에 깨는 횟수가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과연 이것이 나이 탓일까요? 습관 탓일까요?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나이가 문제라기보다 습관이 문제라는 것. 그렇다면 이 영상을 통해 배우게 될 좋은 습관을 붙잡고 나쁜 습관을 놓아버린다면 오늘 밤부터도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내가 수십 년 동안 해온 습관을 지금 와서 고칠 수 있을까? 의학적으로 대답하자면 예, 충분히 가능합니다. 뇌는 나이가 들어도 변할 수 있습니다. 신경과학에서는 이것을 가소성이라고 부릅니다. 뇌세포가 새로운 길을 만들고 몸이 다시 새로운 리듬을 기억하는 힘입니다. 이 힘은 60세든 80세든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저는 여러분께 단호히 말씀드립니다. 이 습관은 당장 멈추셔야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렇게 약속드립니다. 좋은 습관은 언제 시작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을 놓치시면 10년 후 여러분의 뇌는 더 피곤하고 몸은 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하신다면 오늘 밤 바로 바꿀 수 있는 실천 방법을 얻게 될 것입니다. 잠은 단순히 피곤해서 눈을 감는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 몸 안에는 시계가 있습니다. 전문 용어로는 생체 리듬 혹은 서카디안 리듬이라 불리는 이 시계는 낮과 밤을 구분하고 언제 잠에 들고 언제 깨어날지를 조절합니다. 문제는 이 시계가 나이가 들수록 조금씩 흐려진다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흐려진 시계를 다시 또렷하게 만드는 힘은 의학적으로 값비싼 약이 아니라 매일 일정한 수면 리듬이라는 단순한 습관입니다. 많은 60대, 70대 어르신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밤마다 자는 시간이 들쭉날쭉해요. 어떤 날은 10시에 자고 어떤 날은 새벽 1시까지 TV를 봐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렇게 불규칙하게 잔 날은
아침에도 더 피곤하고 낮에도 졸음이 쏟아집니다. 왜일까요? 우리 뇌가 혼란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마치 시계가 매일 다른 시간을 가리키는 것과 같습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연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버드 의대의 수면 연구팀은 60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일정한 취침 기상 시간을 지킨 그룹과 자유롭게 잔 그룹을 비교했습니다. 4주 후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같은 총 수면 시간이라도 규칙적인 그룹은 깊은 잠 서파 수면, 이 평균 28% 더 길어졌고 기억력 검사에서도 더 높은 점수를 보였습니다. 즉, 수면의 양보다 리듬의 규칙성이 더 큰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간단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말이든 평일이든 말이지요. 아니, 주말만큼은 늦잠 자고 싶은데요? 라고 물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뇌에게는 주말이 없습니다. 뇌는 오직 반복되는 신호로만 배웁니다. 일정한 수면 기상 시간은 뇌에게 이제 잘 시간이다. 이제 일어날 시간이다라는 강력한 신호를 주는 것입니다. 물론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습니다. 저녁에 모임이 있거나 손주를 돌보다 보면 늦게 잘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아침 기상 시간만큼은 지키려고 해보세요. 늦게 자더라도 일어나는 시간은 그대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 습관이 며칠만 이어져도 뇌는 다시 일정한 리듬을 찾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 하나 더. 일본의 한 노인병 연구에서는 규칙적인 수면 시간을 가진 어르신들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낙상 위험이 현저히 낮았습니다. 왜냐하면 깊은 수면이 늘어나면서 근육 회복이 좋아지고 낮 동안 균형 감각도 개선되었기 때문입니다. 잠의 규칙성, 이 단순히 밤만이 아니라 낮의 안전까지 지켜주는 셈입니다. 그런데 학계에서는 여전히 논쟁이 있습니다. 일부 학자는 노인의 불면증은 뇌 속 시계의 노화가 원인이다라고 주장하고 또 다른 학자는 불규칙한 생활 습관이 더 큰 문제다라고 말합니다. 진실은 어디에 있을까요? 저는 오랜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뇌 시계가 약해지는 건 사실이지만 규칙적인 습관이 그 시계를 다시 맞추는 강력한 힘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혹시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신 적 있나요? 나는 매일 비슷한 시간에 자고 있는가? 혹은 하루하루 다른 시간에 자고 있는가? 만약 두 번째에 가깝다면 그것이 불면증의 시작점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은 오늘 밤부터 바로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제 환자 중 한 분은 72세 남성분이셨습니다. 수년간 불면증으로 수면제를 복용해 오셨지만 별 차도가 없었습니다. 제가 권한 건 단순했습니다. 매일 밤 11시에 누우시고 아침 6시에 일어나 보세요. 처음엔 힘들어 하셨습니다. 그러나 3주가 지나자 놀랍게도 수면제 없이도 6시간 연속으로 주무실 수 있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의사 선생님, 평생의 빚을 갚은 기분입니다. 결국 불면증의 중요한 열쇠 중 하나는 화려한 약이나 새로운 치료법이 아니라 리듬의 단순함에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이 질문을 기억해 보세요. 나는 내 몸의 시계를 매일 같은 시간에 맞추고 있는가? 이 습관 하나만으로도 불면증의 그림자는 서서히 사라질 수 있습니다. 잠을 지휘하는 가장 강력한 신호는 무엇일까요? 바로 빛입니다. 낮의 햇빛은 뇌에게 지금은 깨어 있어야 할 시간이다 라는 신호를 주고 밤의 어둠은 이제 잠들어야 한다는 신호를 줍니다. 이 단순한 원리가 바로 수면 호르몬 멜라토닌의 분비를 조절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이 신호가 약해지고 잘못된 생활 습관 때문에 더욱 흐려집니다. 그 결과 60세 이후 많은 분들이 깊은 잠에 들지 못하고 새벽에 자꾸 깨는 불면증을 겪게 됩니다. 주목해야 할 사실은 65세 이상 어르신의 약 40%가 멜라토닌 분비량이 50% 이상 감소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매일 같은 시간에 아침 햇빛을 쬐면
뇌의 시계가 다시 맞춰지고 멜라토닌 분비도 회복됩니다. 실제로 노인을 대상으로 한 영국 옥스퍼드대 연구에서 아침 20분간 햇빛을 쬐는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평균 수면 시간이 47분 더 길어졌고 깊은 수면 단계도 유의미하게 증가했습니다. 그렇다면 실천 방법은 간단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커튼을 활짝 열고 최소 15-20분은 햇빛을 얼굴과 눈으로 받아들이세요. 굳이 밖에 나가지 않아도 창가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햇빛은 뇌 속 송과선에 직접 신호를 보내 오늘의 리듬을 시작하라고 알립니다. 반대로 밤에는 조명이 문제입니다. 특히 LED 조명과 스마트폰 불빛은 청색광 블루라이트를 강하게 방출합니다. 이 빛은 뇌를 나처럼 착각하게 만들어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합니다. 나는 밤에 휴대폰 조금만 보는데 괜찮지 않나요? 라고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연구에 따르면 단 30분의 스마트폰 사용만으로도 멜라토닌 분비가 약 23% 감소합니다. 특히 60세 이후 뇌가 빛에 더 민감해지기 때문에 더 큰 영향을 받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실험이 있습니다. 미국의 한 수면 클리닉에서는 불면증 환자들에게 저녁마다 촛불이나 노란 전구만 사용하게 했습니다. 단 2주 만에 이들의 평균 수면 시간이 1시간 가까이 늘었고 새벽 각성 빈도도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의외로 단순한 빛의 조절이 불면증 해결에 큰 효과를 낸 것입니다. 물론 학자들 사이에는 논쟁도 있습니다. 일부는 빛이 수면의 보조 요인일 뿐 가장 중요한 건 심리적 긴장 완화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점점 더 많은 연구가 비친 단순한 보조가 아니라 수면 리듬의 주요 스위치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 또한 환자들을 보면서 빛의 영향을 무시할 수 없다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아침 햇빛을 매일 얼굴에 쬐고 있는가? 그리고 밤에는 조명을 충분히 줄이고 있는가? 이 단순한 질문이 불면증을 풀어낼 중요한 열쇠일 수 있습니다. 저는 한 68세 여성 환자를 기억합니다. 수년간 새벽 2, 3시에 꼭 깨서 다시 잠을 못 잔다고 하셨습니다. 약도 써보고 음식도 바꿔봤지만 효과가 없었습니다. 제가 권한 건 단순했습니다. 아침마다 베란다에서 20분간 햇빛을 쬐고 밤에는 침실 조명을 노란 스탠드 하나로만 유지하라는 것이었죠. 4주 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제는 새벽에 깨더라도 다시 금방 잠이 들어요. 그 작은 변화가 삶의 활력을 되찾게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밤에 TV나 스마트폰 불빛이 없으면 불안하다고 느끼시나요? 그렇다면 이렇게 바꿔보세요. 화면 대신 따뜻한 조명을 켜고 라디오나 오디오북을 들으며 잠자리에 드는 것입니다. 눈은 쉬고 귀는 편안한 리듬에 집중하며 뇌는 자연스럽게 잠을 준비합니다. 결국 빛과 어둠은 단순한 환경 요소가 아닙니다. 그것은 뇌와 몸의 리듬을 조율하는 가장 기본적인 지휘자입니다. 오늘 밤부터 작은 변화를 실천해 보세요. 아침의 햇빛과 밤의 어둠이 여러분의 불면증을 조금씩 걷어내 줄 것입니다. 잠을 부르는 열쇠 중 하나는 천과 마음의 상태입니다. 과학적으로 보면 깊은 잠에 들기 위해서는 몸의 중심천이 살짝 내려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원활히 일어나려면 먼저 손발끝이 따뜻해야 합니다. 이 단순한 원리 때문에 따뜻한 족욕이나 가벼운 스트레칭이 불면증 개선에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실제로 독일 프라이부르크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취침 30분 전 따뜻한 물에 발을 15분 담근 노인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평균 수면 잠복기 잠드는 데 걸리는 시간가 18분 단축되었고 깊은 수면 단계가 유의미하게 늘어났습니다. 단순히 발을 담갔을 뿐인데 뇌와 몸이 더 빨리 숙면 모드로 들어간 것입니다. 여기에 가벼운 스트레칭을 더하면 효과는 배가 됩니다. 긴장된 근육이 이완되면 교감신경이 진정되고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됩니다. 쉽게 말해
흥분 모드에서 휴식 모드로 스위치가 전환되는 것입니다. 한 70대 남성 환자분은 늘 몸이 무겁고 누워도 뒤척인다고 호소하셨습니다. 제가 권한 건 단순했습니다. 잠자기 전 벽에 기대어 다리 근육을 5분만 늘려보세요. 놀랍게도 2주 후 그는 밤에 잠드는 게 훨씬 쉬워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마음은 어떨까요? 잠은 단순히 몸만 자는 게 아니라 마음도 잠들어야 시작됩니다. 하지만 많은 어르신들은 내일은 뭐 먹지, 손주는 잘 지내나, 건강검진은 언제 가지?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돕니다. 이른바 인지적 과각성, Cognitive Hyperarousal 상태가 불면증의 주된 원인 중 하나입니다. 이럴 때 효과적인 방법이 바로 호흡 명상입니다. 단순히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는 것만으로도 뇌파가 달라집니다. 실제로 서울의 한 수면센터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불면증 환자들이 하루 10분씩 복식호흡을 4주간 실시한 결과 수면 효율이 평균 14% 향상되고 새벽 각성 횟수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단순히 몸과 마음을 이완하는 습관이 약보다 오래가는 효과를 준다는 것입니다. 학계에서는 여전히 논쟁이 있습니다. 불면증은 뇌의 생리적 문제다. 생활 습관은 큰 효과가 없다는 주장도 있고 생활 습관이야말로 핵심 치료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러나 임상 현장에서 환자들을 만나본 제 경험은 분명합니다. 몸과 마음을 동시에 풀어주는 작은 습관이 가장 큰 변화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자기 전 내 몸과 마음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 혹시 TV 소리와 스마트폰 불빛 속에서 바로 불 꺼버리고 누워버리지는 않으시나요? 그렇다면 몸은 긴장된 채, 마음은 복잡한 채로 침대에 들어가는 셈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잠이 잘 올 리 없습니다. 대신 이렇게 해보세요. 잠자기 전 30분 불을 낮추고 따뜻한 물에 발을 담급니다. 물이 귀찮다면 전기찜질기를 이용해도 좋습니다. 그 다음 가볍게 목과 어깨를 돌리고 천천히 호흡하며 오늘 하루 수고했다는 말을 스스로에게 건네보세요. 놀랍게도 이 단순한 의식이 몸과 마음의 긴장을 풀고 깊은 수면으로 안내할 것입니다. 제가 기억하는 74세 여성 환자분은 평생 나는 원래 잠이 없는 체질이라고 믿으셨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족욕과 호흡 명상을 습관화한 뒤 1년 가까이 수면제를 끊고도 매일 6시간 이상 숙면을 취하고 계십니다. 그녀는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 체질이 바뀐 게 아니라 습관이 바뀐 거였네요. 결국 불면증을 이기는 힘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따뜻한 몸 차분한 마음이 그 시작입니다. 오늘 밤부터 여러분도 이 작은 의식을 통해 깊은 수면의 문을 열 수 있습니다. 잠을 만드는 데 있어 무엇을 먹고 언제 먹는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큰 영향을 줍니다. 많은 분들이 저녁에 배고프면 조금만 먹고 자지 뭐 하고 넘어가지만 사실 이 작은 습관이 불면증의 열쇠가 되기도 하고 반대로 숙면의 비밀이 되기도 합니다. 먼저 우리가 잘 아는 사실 하나. 카페인은 수면의 적입니다. 커피뿐만 아니라 홍차, 녹차, 심지어는 초콜릿에도 카페인이 들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간에서 카페인을 분해하는 속도가 느려집니다. 그래서 20대가 마시면 34시간 만에 분해될 양이 70대에게는 18시간까지도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저녁 5시에 마신 한 잔의 커피가 밤 11시에도 여전히 뇌를 자극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물만 마시라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따뜻한 보리차나 루이보스차 같은 카페인 없는 음료는 몸을 편안하게 하고 소화를 도와 숙면을 돕습니다. 실제로 일본의 한 연구에서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카페인이 없는 따뜻한 보리차를 취침 전 마시게 했더니 수면 잠복기 잠드는 데 걸리는 시간가 평균 12분 단축되었습니다. 다음은 음식의 타이밍입니다.
흔히 늦은 밤 출출해서 과자를 먹거나 라면을 끓여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습관은 위장을 바쁘게 만들어 뇌와 몸이 휴식 모드로 들어가는 것을 방해합니다. 특히 소화력이 약해진 60세 이후에는 더욱 치명적이지요. 실제로 서울의 한 수면 클리닉에서는 밤 9시 이후 기름진 간식, 이 불면증의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녁 식사는 잠들기 최소 3시간 전에 마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만약 정말 배가 고프다면 바나나 따뜻한 우유 소량의 견과류 같은 간단한 음식을 선택해 보세요. 이 음식들은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을 함유하고 있는데 이는 뇌에서 세로토닌과 멜라토닌을 만드는 재료가 됩니다. 쉽게 말해 몸이 스스로 잠을 준비할 수 있게 돕는 천연 재료인 셈입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사실 하나. 그리스의 한 연구에서는 취침 1시간 전에 체리 주스를 마신 노인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총 수면 시간이 평균 84분 더 길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체리에는 멜라토닌이 자연적으로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마트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으니 불면증이 심한 분이라면 한번 시도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물론 학자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논쟁이 있습니다. 음식이 수면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라는 주장과 음식이야말로 불면증의 주요 요인이라는 주장이 맞섭니다. 하지만 제 경험상 잘못된 음료와 간식 습관을 고친 환자분들이 숙면을 되찾는 경우를 수없이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 69세 남성 환자분은 매일 밤 자기 전 과자를 먹고 맥주 한 캔을 마시는 게 습관이었습니다. 그분은 늘 나는 원래 잠이 얕다고 말씀하셨죠. 하지만 이 습관을 끊고 대신 저녁 8시 이후에는 물이나 따뜻한 보리차만 드시도록 했습니다. 단 2주 만에 아침 피로감이 줄었고 한 달 후에는 이제는 눈을 감으면 금방 잠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나는 음식을 조금만 먹으니까 상관없을 거야. 그러나 불면증은 양의 문제가 아니라 타이밍과 종류의 문제입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바꿔보세요. 저녁은 가볍게 늦은 밤, 간식은 과감히 줄이고 필요하다면 따뜻한 허브차 한 잔으로 입을 달래는 것입니다. 결국 수면은 단순히 몸이 피곤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몸 전체의 리듬이 맞아떨어질 때 옵니다. 음식과 음료의 리듬을 바로잡는 순간 뇌는 다시 깊은 잠의 길로 안내받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식탁과 컵 속 작은 선택이 불면증의 그림자를 걷어낼 수 있습니다. 혹시 잠자리에 누워 불을 끄고 난 뒤에도 스마트폰을 붙잡고 계신가요? 잠이 올 때까지 뉴스 좀 보고 손주 사진 좀 보고 게임 한 판만 하고 이렇게 시작하지만 결국 새벽 1시, 2시가 훌쩍 넘어가 버린 경험이 많을 겁니다. 사실 이 습관이야말로 60세 이후 불면증을 악화시키는 가장 큰 적 중 하나입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스마트폰 화면에서 나오는 청색광 블루라이트 때문입니다. 이 빛은 뇌 속 송과선이 분비하는 수면 호르몬 멜라토닌을 억제합니다. 낮에는 좋은 빛이지만 밤에는 뇌를 속여서 아직 낮이야 라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그 결과 뇌는 잠을 준비하지 않고 깨어 있으려 합니다. 실제로 미국 국립수면재단 NSF의 보고서에 따르면 불 꺼진 방에서 스마트폰을 1시간 사용한 60세 이상 노인들은 멜라토닌 수치가 평균 37% 감소했습니다. 멜라토닌이 줄어들면 잠에 드는 시간이 늦어지고 깊은 잠의 비율도 줄어듭니다. 그래서 나는 잠이 얕아서 자꾸 깬다는 분들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단순히 밝기만 낮춰도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야간 모드나 블루라이트 차단 모드를 켜면 괜찮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서울의 한수면 연구센터에서는 이렇게 밝혔습니다. 블루라이트 필터를 켠 상태에서도 스마트폰을 30분 이상 사용하면 멜라토닌 억제가 여전히 발생했습니다. 즉, 문제는 빛뿐만 아니라 내용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스마트폰 속 정보들은 뇌를 각성 상태로 만듭니다. 뉴스는 긴장을, 게임은 흥분을,
메신저는 대화를, 동영상은 몰입을 요구합니다. 결국 침대에 누워 스마트폰을 보는 순간 뇌는 휴식 대신 활동을 준비하게 됩니다. 쉽게 말해 몸은 침대에 있지만 뇌는 여전히 회사나 시장 혹은 놀이터에 있는 셈입니다. 한 환자분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67세 여성분이셨는데 늘 새벽 3, 4시까지 스마트폰을 보다가 겨우 잠드셨습니다. 눈이 피곤해지면 잠이 올 줄 알았다고 하셨죠. 하지만 아침마다 몸은 무겁고 낮에는 졸음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권한 건 단순했습니다. 침실에 스마트폰을 두지 마시고 잠자기 전에는 오디오북을 켜보세요. 처음엔 쉽지 않았지만 2달 후 그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12시 전에 눈이 저절로 감겨요. 그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에요. 물론 학계에서도 여전히 논쟁이 있습니다. 스마트폰의 빛이 문제냐 아니면 뇌의 심리적 각성이 문제냐라는 논의이지요. 그러나 많은 연구가 2가지 모두 중요한 요인임을 보여줍니다. 빛은 뇌의 호르몬을 방해하고 콘텐츠는 뇌의 신경 회로를 자극합니다. 결국 2가지가 합쳐져 불면증을 악화시키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나는 잠자리에 누운 뒤 스마트폰을 얼마나 오래 보는가? 만약 답이 30분 이상이라면 그것만으로도 불면증이 깊어질 충분한 이유가 됩니다.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일까요? 자기 전 1시간은 디지털 금식 시간을 두는 것입니다. 불빛 없는 조용한 음악, 오디오북 혹은 책을 선택해 보세요. 이 단순한 변화가 뇌를 휴식 모드로 전환시키고 자연스러운 잠을 부릅니다. 저는 환자분들에게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스마트폰은 낮에는 친구이지만 밤에는 도둑입니다. 당신의 잠을 훔쳐가는 도둑이지요. 오늘 밤 그 도둑을 문 밖에 두고 오직 몸과 마음만을 침대에 데려가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TV 소리를 들으며 자야 잠이 와요. 많은 60대, 70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침대에 누워 리모컨을 켜고 드라마나 뉴스를 보다가 졸음이 오면 그대로 잠드는 습관을 가진 분이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습관이야말로 불면증을 조용히 악화시키는 숨은 주범입니다. 먼저 가장 큰 문제는 침대와 뇌의 연결입니다. 뇌는 특정 장소와 행동을 연결해 기억합니다. 침대는 본래 잠과 휴식의 상징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침대에서 TV를 자주 본다면 뇌는 이곳은 잠자는 공간이 아니라 각성의 공간이다라고 학습하게 됩니다. 그 결과 막상 불을 끄고 자려고 해도 뇌는 여전히 깨어 있으려 하죠. 하버드 의대 수면의학 연구센터의 보고서에 따르면 침대에서 TV를 보는 습관을 가진 노인의 수면 잠복기, 잠드는 데 걸리는 시간은 평균 27분 더 길었고 깊은 수면 비율도 유의미하게 낮았습니다. 단순히 같은 시간을 자도 수면의 질이 확연히 달라진 것입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문제는 TV 콘텐츠입니다. 뉴스를 보면 마음이 긴장되고 드라마를 보면 감정이 흥분됩니다. 코미디 프로그램은 웃음을 주지만 뇌는 여전히 각성 상태에 놓입니다. 심지어 잔잔한 다큐멘터리조차 화면의 빛과 소리가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합니다. 그러니 TV를 보며 잠드는 것이 잠을 부른다기보다 오히려 뇌를 각성 상태로 묶어두는 셈입니다. 저는 한 72세 여성 환자를 기억합니다. 그녀는 늘 TV 없이는 잠이 안 온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불면증 때문에 수면제를 10년 가까이 복용하고 있었죠. 제가 권한 건 단순했습니다. TV는 거실에서만 보시고 침실에서는 책을 읽거나 조용한 음악만 틀어보세요. 처음엔 그럼 더 잠이 안 올 거예요 라고 반발하셨지만 6주 후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침대에 누우면 TV 소리 없어도 바로 졸음이 와요. 오히려 아침이 더 상쾌해졌습니다. 학계에서는 여전히 논쟁이 있습니다. 일부는 TV는 오히려 배경소음으로써 불안을 줄이고 잠을 쉽게 오게 한다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백색 소음이 불면증을 완화한다는 연구도 있지요. 하지만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백색 소음은 단조로운 소리지만 TV는 시각 자극, 비파 내용, 자극, 소리 자극이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즉,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뇌를 계속 활동시키는 복합 자극이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해보신 적 있나요? TV 켜놓고 자야 편해. 하지만 정말로 편한 걸까요? 아니면 뇌가 자극에 중독된 것일까요?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TV 없이는 잠이 잘 안 온다면 대안을 시도해보세요. 첫째, 오디오북이나 라디오처럼 화면이 없는 소리를 선택하는 것. 둘째, 조용한 클래식이나 자연의 소리를 틀어놓는 것. 이렇게 하면 뇌는 시각 자극 없이도 편안한 신호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제가 늘 환자분들께 드리는 조언은 단순합니다. 침대는 오직 잠을 위한 장소로 만드세요. 이 원칙을 지키면 뇌는 다시 침대를 휴식의 신호로 학습합니다. 침대에 눕는 순간 몸과 마음이 자동으로 수면 모드로 전환되는 것이죠. 오늘 밤 여러분의 침대는 어떤 공간입니까? 휴식의 공간입니까? 아니면 작은 극장입니까? 그 선택이 불면증을 키울지 잠을 되찾을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녁에 소주 한두 잔 마시면 잠이 잘 와요. 맥주 한 캔은 수면제보다 낫다던데요. 겉으로 보기엔 술이 졸음을 부르는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알코올은 뇌의 신경 활동을 억제해서 잠드는 속도를 빠르게 만듭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치명적인 함정이 있습니다. 술은 잠에 드는 속도는 빠르게 하지만 깊은 잠을 방해합니다. 즉, 겉으로는 쉽게 잠든 것 같아도 속으로는 수면의 질이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버드 의대의 수면 연구에 따르면 취침 전 알코올을 섭취한 그룹은 첫 2시간 동안 깊은 수면이 줄어들고 새벽에 깨어나는 빈도가 평균 35% 이상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술을 마시고 잔 다음 날 아침은 오히려 더 피곤하고 머리가 무겁게 느껴집니다. 숙취라고 부르는 현상이 단순히 기분의 문제가 아니라 수면의 질이 망가진 결과라는 것이지요.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알코올은 REM 수면을 억제합니다. REM 수면은 꿈을 꾸는 단계로 기억을 정리하고 감정을 회복시키는 데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술을 마시면 이 단계가 현저히 줄어듭니다. 그 결과 기억력이 떨어지고 정서가 불안정해집니다. 실제로 영국에서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취침 전 정기적으로 술을 마신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우울증과 불안 장애 위험이 2배 이상 높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저는 한 71세 남성 환자를 기억합니다. 그는 매일 밤 소주 반 병을 마시고 잠자리에 드셨습니다. 안 그러면 도저히 잠이 안 와요. 하지만 아침마다 피곤했고 낮에도 졸음 때문에 외출을 꺼렸습니다. 제가 권한 건 술을 끊는 대신 취침 전 따뜻한 보리차와 족욕을 병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처음 1주는 오히려 잠이 더 안 온다고 힘들어 하셨지만 3주 후 그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술 없이는 못 잤는데 지금은 오히려 술을 안 마셔야 잘 자요. 물론 학자들 사이에서는 논쟁이 있습니다. 일부는 소량의 알코올은 불안을 줄이고 잠드는 데 도움을 준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알코올이 수면 구조를 깨뜨린다는 데는 대다수 전문가가 동의합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간과 신장의 해독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적은 양의 술도 수면에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나는 술을 조금밖에 안 마시니까 괜찮아. 하지만 조금이 매일 반복되면 그것은 이미 습관이 되고 뇌와 몸을 조용히 해치고 있습니다. 대안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밤에 술 대신 따뜻한 허브차를 마셔보세요. 카모마일 루이보스 레몬밤 같은 차는 불안과 긴장을 완화시키고 뇌를 부드럽게 진정시킵니다. 또 낮에 햇빛을 충분히 쬐고 가벼운 운동을 하는 것만으로도 술 같은 졸음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잠이 찾아옵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술은 잠을 돕는 친구가 아니라 잠을 훔치는 도둑입니다.
오늘 밤부터 술잔을 내려놓으세요. 그 한 번의 선택이 내일의 상쾌한 아침을 돌려줄 것입니다. 불면증으로 오랜 시간 고생하신 분들이 가장 쉽게 찾는 길이 있습니다. 바로 수면제입니다. 약국이나 병원에서 처방받아 복용하면 그날 밤은 확실히 잠이 잘 오지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면제 없이는 도저히 못 자요. 몇 년째 매일 먹고 있는데 이젠 없으면 무섭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큰 함정이 있습니다. 수면제는 어디까지나 단기적 응급처치일 뿐 장기적으로는 불면증을 더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먼저 수면제는 뇌의 신경 전달 물질을 억제해 강제로 졸음을 유도합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뇌가 스스로 수면 호르몬을 분비하는 능력은 점점 약해집니다. 쉽게 말해 뇌의 수면 회로가 게을러지는 것입니다. 그 결과 약 없이는 잠들 수 없는 상태가 만들어집니다. 실제로 미국 수면학회에 따르면 60세 이상 장기 수면제 사용자 중 45%가 약을 끊으려 하면 오히려 불면증이 더 심해지는 반동 현상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또한 수면제는 수면의 질도 떨어뜨립니다. 잠은 약만큼이나 질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수면제를 복용하면 겉으로는 실 8시간 잔 것 같아도 깊은 수면과 REM 수면의 비율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여전히 몸이 무겁고 머리가 맑지 않은 것입니다. 저는 74세 남성 환자분을 떠올립니다. 10년 넘게 매일 수면제를 복용하셨고 약 없이는 10분도 못 잔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낮에는 항상 졸리고 기억력도 떨어지셨습니다. 결국 그분은 치매 검사를 받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수면제를 줄이고 생활 습관을 교정한 뒤 기억력 저하는 상당 부분 회복되었습니다. 문제는 치매가 아니라 수면제 남용이었던 것이죠. 물론 학계에서는 여전히 논쟁이 있습니다. 수면제를 쓰지 않으면 불면증 환자의 삶의 질이 너무 떨어진다는 주장과 수면제는 오히려 장기적으로 뇌의 기능을 해친다는 주장이 맞섭니다. 그러나 다수 전문가의 공통된 권고는 분명합니다. 필요하다면 단기간만 생활습관 교정과 병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세요. 나는 수면제를 일시적인 다리로 사용하고 있는가? 아니면 영원한 의자로 삼고 있는가? 만약 후자라면 그것은 뇌가 점점 자기 힘으로 걸을 수 없는 상태가 되어 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대안은 있습니다. 첫째, 약을 갑자기 끊는 대신 의사와 상의하며 서서히 줄여나가는 것입니다. 둘째, 그 과정에서 좋은 수면 습관 일정한 기상 빛 조절, 따뜻한 몸 음식 리듬을 함께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뇌는 다시 자기 힘으로 수면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한 68세 여성 환자분은 7년간 수면제를 복용하다가 약이 점점 안 듣는다고 호소하셨습니다. 저는 약을 점진적으로 줄이면서 동시에 저녁 산책과 호흡 명상을 권했습니다. 처음 2주는 오히려 더 힘들었지만 2개월이 지나자 그녀는 약 없이도 새벽까지 깨지 않고 잔다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다시 맑아졌고 아침마다 살 것 같다는 표현을 하셨습니다. 수면제는 때때로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임시 다리이지 영원한 길이 아닙니다. 지금 혹시 여러분도 약에 의존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부터 조금씩 생활 습관을 바꿔보세요. 뇌가 다시 자기 힘을 회복하는 순간 진짜 깊은 잠은 약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서 되살아날 것입니다. 잠은 단순히 피로를 풀기 위한 시간이 아닙니다. 잠은 우리 몸과 마음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기적의 순간입니다. 낮 동안 쌓인 노폐물이 청소되고 망가진 세포가 회복되며 어지러운 감정이 정리되는 시간이 바로 잠이지요. 특히 60세 이후에는 이 회복의 기적이 더없이 중요합니다. 낮 동안 힘이 빠지고 기억이 자꾸 희미해지는 이유 중 하나가 사실은 수면의 질이 무너졌기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깊은 수면이 줄어들면 뇌 속의 쓰레기 처리 시스템인
글림프 시스템, 림파틱 시스템. 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이 시스템은 낮 동안 쌓인 독성 단백질, 특히 알츠하이머와 관련 있는 베타 아밀로이드를 청소하는데 깊은 수면이 부족하면 이 청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잠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치매를 막는 강력한 무기이기도 합니다. 또한 수면은 면역력을 되살립니다. 독일의 한 연구에서는 숙면을 취한 노인 그룹이 그렇지 못한 그룹보다 감기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 생성률이 2배 높았습니다. 즉, 밤에 푹 자는 것이 백신보다 강력한 면역제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저는 환자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잠은 무료로 주어진 최고의 약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그 약을 스스로 거부합니다. 늦은 밤 스마트폰을 붙잡고 TV 앞에서 깨어있고 술에 의존하며 수면제에 매달립니다. 그러면서 아침에 왜 이렇게 피곤하지 하고 의아해하지요. 여러분도 한번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지난 일주일 동안 진짜 깊이 쉰 적이 있었는가? 혹시 답이 없다라면 지금이 바로 변화를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한 70대 여성 환자분은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나이 들어서 더는 잘 수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생활 습관을 바꾸고 난 뒤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웃으며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나는 아직 젊네요. 잠만 잘 자도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아요. 잠은 우리에게 단순한 쉼이 아니라 내일을 살 힘을 주는 선물입니다. 몸이 회복되고 기억이 정리되고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그래서 잠은 곧 독립의 힘입니다. 스스로 움직이고 스스로 먹고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지켜주는 가장 기본적인 바탕이지요. 물론 학자들 사이에는 여전히 논쟁이 있습니다. 수면 부족이 질병을 만드는가 아니면 질병이 수면을 망가뜨리는가 라는 질문 말입니다. 하지만 임상 현장에서 제가 본 결론은 명확합니다. 잠이 무너지면 질병이 따라오고 잠이 회복되면 몸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지금 어떤 선택을 하고 계신가요? 오늘도 불빛 아래에서 늦게까지 깨어 있으실 건가요? 아니면 조명을 끄고 몸과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며 잠의 기적을 받아들이실 건가요? 잠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진 선물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병이 있어도 여전히 우리 몸 안에는 깊은 잠의 가능성이 숨어 있습니다. 단지 습관이 그 길을 막고 있을 뿐입니다. 오늘부터 그 길을 열어보세요. 그러면 잠은 다시 여러분의 기억을 살리고 몸을 회복시키고 내일을 지켜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불면증을 악화시키는 나쁜 습관 4가지, 그리고 숙면을 회복시키는 좋은 습관 4가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전체 흐름을 한눈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좋은 습관, 일정한 수면 리듬,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며 뇌의 시계를 되살리는 것, 빛과 어둠의 조절. 아침 햇빛은 뇌를 깨우고 밤의 어둠은 멜라토닌을 회복시킨다는 것. 따뜻한 몸, 차분한 마음. 족욕, 스트레칭, 호흡, 명상으로 몸과 마음을 이완시키는 것. 음식과 음료의 리듬. 카페인을 줄이고 가볍고 따뜻한 음식으로 뇌가 잠을 준비하게 돕는 것. 이 4가지 습관은 단순히 잠만 돕는 것이 아닙니다. 기억을 살리고 면역을 회복시키고 아침의 활력을 다시 되찾게 합니다. 수면은 곧 삶의 질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반드시 멈추어야 할 나쁜 습관도 있었습니다. 늦은 밤 스마트폰, 블루라이트와 과도한 정보가 뇌의 수면 회로를 망가뜨립니다. 침대 위에 TV 시청. 침대를 휴식의 공간이 아니라 각성의 공간으로 혼동시키는 습관. 늦은 밤 술, 잠은 빨리 오게 하지만 깊은 잠을 빼앗고 아침에 피로를 남깁니다. 수면제 남용. 일시적 해결은 되지만 장기적으로 뇌의 자연 수면 능력을 무너뜨립니다. 이 4가지 습관은 잠을 훔쳐가는 도둑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위로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더 깊은 불면의 늪으로 끌어당깁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은 어떤 쪽에 더 가까우신가요? 좋은 습관을 조금이라도 실천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나쁜 습관에 더 익숙해져 계신가요? 하지만 중요한 건 지금까지 어떤 습관을 가졌든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수많은 60대, 70대 환자분들을 보며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뇌와 몸은 생각보다 훨씬 유연합니다. 늦은 나이라도 오랫동안 불면증을 겪었더라도 생활 습관을 바꾸면 수면은 회복됩니다. 실제로 수십 년간 수면제에 의존하던 분이 3개월 만에 자연스러운 숙면을 되찾은 사례도 있습니다. 그 비밀은 거창한 치료가 아니라 매일의 작은 습관 변화였습니다. 물론 학자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논쟁이 있습니다. 불면증은 노화로 인한 뇌의 불가피한 변화라는 주장과 습관이 더 중요한 요인이라는 주장이 맞섭니다. 그러나 제가 임상에서 본 현실은 분명합니다. 습관을 바꾸면 잠도 바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이 질문을 남기고 싶습니다. 나는 오늘 밤 어떤 습관을 선택할 것인가? 스마트폰 대신 책을, 술잔 대신 따뜻한 차를, TV 대신 조용한 음악을, 수면제 대신 호흡 명상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작은 선택이 모여 내일의 활력을 만들고 10년 후에 건강을 지켜줄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8가지 습관을 다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단 한 가지라도 시작하면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그리고 그 한 걸음이 불면증을 치료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여러분, 잠은 잃어버린 시간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는 시간입니다. 절망 대신 희망으로 습관을 바꿔 잠을 회복하세요. 오늘 밤 깊은 잠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긴 여정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불면증을 악화시키는 나쁜 습관 4가지와 숙면을 되찾는 좋은 습관 4가지를 차근차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예전처럼 익숙한 습관을 그대로 이어갈 것인가? 아니면 오늘 배운 작은 변화를 시작할 것인가? 저는 의사로서 수많은 환자들을 지켜보며 배운 것이 있습니다. 건강은 단번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작은 습관들의 누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회복 또한 거창한 수술이나 약으로만 오는 게 아니라 일상의 습관을 바꿀 때 시작됩니다. 불면증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마음속에서 이런 목소리가 들리실지 모릅니다. 나는 나이가 많아서 이미 늦었어. 나는 약 없이는 절대 못 자. 나는 체질적으로 잠이 얕아. 하지만 저는 단호히 말씀드립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뇌와 몸은 여전히 회복할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단 하나의 습관만 바꿔도 그 힘은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스마트폰을 내려놓는 것, 침대에서 TV를 끄는 것, 술잔을 멀리하는 것, 수면제 의존을 줄이는 것. 그 단순한 선택이 내일의 아침을 바꿉니다. 오늘 영상에서 가장 놀라웠던 습관은 무엇이었나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른 시청자분들과 함께 공감하고 배우는 힘이 됩니다.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불면증은 덜 외롭습니다.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말아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이 영상을 더 많은 분들께 전하는 힘이 됩니다. 아마 여러분처럼 밤마다 뒤척이며 힘들어하는 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새로운 희망을 찾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꼭 기억해 주세요. 지금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어제까지의 습관이 어땠든 오늘 밤은 새 출발의 기회입니다. 몸을 따뜻하게, 마음을 차분하게 조명을 줄이고 뇌가 잠의 기적을 준비하도록 길을 열어주세요.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은 해낼 수 있습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이 채널을 함께하는 수많은 분들이, 그리고 저도 함께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격려하며 오늘 밤 더 깊은 잠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함께 제대로 해냅시다. 지금까지 듣기만 해도 튼튼해지는 튼튼 라디오였습니다. 건강한 밤, 편안한 아침 맞이하시길 바랍니다.